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주간의 온톱 뉴스를 전한다. 이번 주 온투레터, 이렇게 제가 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생기셨군요. 오늘 왜 이렇게 실물로 찾아왔냐면 제가 최근에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코맹맹이 소리로 여러분들께 온투업 소식을 전달해드려서 살짝 창피하고 살짝 소심해졌었는데요. 오늘은 소희님네 집에 방문한 기념으로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식. 국세 체납한 온투업사. 국세 체납이 뭔가요?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엄청난 거거든요. 온투업은 금융권이잖아요. 근데 금융권인 온투업사가 국세 체납을 했다는 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국세 체납을 한 온투업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3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 P2P에서 가장 유명한 네이버 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올렸어요. 국세 체납을 한 온투업체가 있네요 하면서 이제 캡처본을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댓글에 도대체 이 온투업사가 어디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딱 3천만 원을 체납한 그 캡처본이 올라왔는데 한 글자라도 알려줘라, 초성이라도 알려줘라 이런 분도 계셨고, 근데 1천만 원이 딱 체납이 된 게 좀 이상해요 라고 해서 그것도 그렇네요 이러면서 막 여론이 좀 뜨거웠어요. 이게 진짜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게시물을 올리신 분은 이거는 그냥 쉽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고 안 알려주고 사라지셨는데, 또 다른 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거를 집요하게 막 찾으셨어요.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셨으니 자기가 알아보겠다면서 막 지인, 뭐 세무사, 뭐 하는 사람한테 막 찾으셨는데 찾아냈습니다 하면서 찾았다고 올렸는데 이제 어느 업체인지는 밝히진 않았어요. 이름을 알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이렇게 혼자 고민하시는 사이에 저는 이제 카페도 매일 보고 온투업 뉴스도 매일 확인하는 편인데, 기사에 어떠한 업체가 국세 체납을 했다, 어떠한 업체인지는 그 기사에서도 다루지 않아서 의아해했었거든요. 그 기사에서는 PF 연체율 20% 이상인 업체다. 힌트라면 힌트를 주셨었는데 나중에 그 카페로 가보니 그 카페에서도 이제 공개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온투업계에서 되게 핫 이슈였어요. 진짜 이건 굉장한 이슈인데요. 네, 엄청난 이슈인데 제 생각은 이제 온투 레터에도 썼지만 이 국세 체납을 했다는 그 사실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계속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국세 체납이 되었고 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떠한 식으로 납부를 하시겠다 이런 그런 입장 표명을 해주시는 게 투자자들에게 좀 더 투명한 금융권이 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한 업체에서 진행된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는 전체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온투업사에서 이렇게 세금 체납도 하더라 라고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온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P2P한테 대었던 분들은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P2P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온투업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우리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그런 정보와 신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온투업사 중 스마트 핀테크라는 곳에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대표이사와 임원까지. 그 전에 최대 주주가 변경된 데가 이제 피플펀드. 맞아요. 피플펀드에서도 변경이 되었었죠. 저희가 지금 제작 중이기도 하지만 최대 주주가 변경된 원인이 어떻게 보면 자본금 유지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 스마트 핀테크도 같은 이유일까요?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핀테크에 나온 공지사항을 보고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 임원 변경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연말에 한 걸 봐서 회계 연도 말에까지 그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융 어플 중에 하나죠. 핀다. 핀다는 대출 비교 서비스 플랫폼이거든요. 그 지하철 광고에서 봤어요. 저도 지하철 광고에서 처음 봤었는데 이 핀다와 연계된 금융업, 은행, 여전사,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 거기에 이제 온투업사까지 딱 훑어서 이 사람에게 맞는 똑같은 신용 점수로 어느 업체에서 얼마까지 어느 퍼센트의 이자율로 보여주는지를 이제 비교
비교해주는 서비스인 거거든요. 거기서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대출을 갈아탔을 때 우리가 어렵게 말해서 대환대출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출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싼 이자로, 왜냐면 요즘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자율도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빌릴 때는 3%밖에 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5%, 6%, 7%, 8%대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좀 더 작은 이자율로 같은 금액을 빌려주는 곳은 없을까 알아보는 게 이제 대환대출인데, 대환대출을 했을 때 정확하게 저는 얼마의 금액을 몇 년 동안 얼마의 이자율로 하고 있는 신용점수 어떠어떠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얼마에 어떻게 바꾸실 수 있어요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 계산기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꽤나 유용하겠는데요? 그쵸. 핀테크의 정말 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이슈는 카카오뱅크 스코어로 중저신용자 가운데 10% 우량한 고객 추가 선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파일러라는 거는 이제 신용 이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신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금융권, 특히 이제 은행에서는 신용 이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높은 이자율을 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개인의 대한신용평가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온투업사도 그렇고 핀테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신용 이력만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서는 유통 정보나 도서 구매, 자동이체 정보, 이런 이제 자기들만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신용카드는 없지만 부동산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은 금융에 관심이 많을 거야. 우리 모으다 같은 경우 의사들은 돈을 잘 버니까 잘 낼 거야.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통계를 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신용 점수는 높지 않지만 자기들만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걸 만들었다. 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카카오뱅크 스코어라고 일컫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2천만 원에 이자율 6%로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3천만 원을 4%에 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용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기사에서 갖고 온 건데, 지난 2달간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뱅크 스코어 모형의 성능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 모형으로는 거절되었던 중저신용 고객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를 우량한 중저신용 고객으로 추가 선별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거를 좀 더 계속해서 개발을 한 결과 10명 중에 1명은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심파일러 얘기가 나오니까 온투업사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캠퍼스 펀드. 맞아요. 캠퍼스 펀드에서는 이제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게, 데일리 펀딩에서도 데일리 캠퍼스 론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캠퍼스 펀드처럼 그 대학생들한테 정말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분들이 정말 아무한테 대학생이야? 심파일러군요. 은행에서 까이시느라 너무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이러는 거 절대 아니고 자기들만의 그런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4가지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온투 레터를 혼자 나레이션해서 녹음하다가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좋나요? 네, 너무 좋아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여러분께 온투업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온투업 뉴스 살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안녕!